감독님부터, 박선주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밀의 점원 연출한 박선주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서 마이크 같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비밀의 점원에서 정원 역을 맡았던 한우연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게스트로 오게 된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무와 미니에게를 만든 임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감독님이 특별한 자리에 오셔서 머리도 새롭게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머리 예뻐요, 감독님. 상큼하고. 네, 요즘 저도 이제 집에서 시나리오 쓰고 있는데 집에만 처박혀 있다가 밖에 못 쳐나가서 이빨 하고 왔습니다. 네, 신명나게. 네. 그 박선주 감독님과 임대영 감독님의 인연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박선주 감독님 예전에 졸업여행이라는 단편 영화를 보고 영화가 너무 좋아서 궁금했었는데요. 이렇게 제 영화를 촬영해주신 촬영 감독님이 또 박선주 감독님 영화 촬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돼서 제 영화 찍을 때 또 박선주 감독님이 와서 도와주시고 저도 촬영장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랬었습니다. 네, 훈훈한 영화적 경지인 것 같은데 그 박선주 감독님께서는 임대영 감독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도우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그 유니에게 촬영장에 스태프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전에 이제 조금 아는 관계가 있었고 그 박도희 대표께서 촬영이 끝났으니 우리 일본으로 같이 나들이를 한번 가보는 거 어떻겠냐. 아니 촬영인데 기분 전환할 겸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뭐 힘든 일은 아니고 데이터만 백업해주면 된다. 갔는데 그리고 나서 개봉하고 다시 한번 제가 오타루를 따로 봤어요. 그 정도로 되게 기억에 너무 많이 남아서 그 영화 촬영지 저도 다니면서 투어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그 연출하는 거 곁에서 이제 보면서 이제 제가 막 비밀의 정원 촬영 끝나고 몇 달 안 있던 상황이었는데 반성도 많이 하고 이제 저에 대해서 좀 그런 정말 재밌게 잘 찍었어요. 저 어떤 부분을 반성하셨는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하시는 말씀 같아요. 아니, 저는 좀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안 그러는데 현장에서 좀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비밀의 정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스스로 계속 고민하는 시간들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좀 많이 예민한 상태였던 것 같은데 임대영 감독님은 정말 너무 약간 몽글몽글한 그 느낌으로 이렇게 현장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스태프들도 좀 더 편안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현장에서 저에게 다가오기 좀 어려워하는 스태프들이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지금 한우연 배우님이 격하게 고개를 막 끄덕이시네요. 아니, 감독님께서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래서 그 촬영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프레이 단계에서도 감독님 손을 안 거친 부분이 없을 정도로 다 이제 하나하나 미술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이제 담당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다른 스태프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셨어요?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그 미술 세팅을 그 하루 전날 밤새서 감독님이 직접 다 이렇게 선사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저예산이고 사실 힘들었을 텐데 앵글이 비어 있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고, 그 생활감이 너무 그 앵글 속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다 감독님의 품이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그 리얼리티, 생활감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이 영화를 봤었는데 사실은 지금 바로 관객 1분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저기 대기실에서 감독님한테 막 웃으면서 물어봤던 거예요. 제가 이걸 먼저 읽어보면 정원이가 입는 초록색 티셔츠는 애착 티셔츠인가요? 동생한테 입히기까지 한다. 저도 그걸 딱 물어봤거든요. 그렇게까지 계속 입고 나왔는데 그 동생한테 입혀서 소름 돋았다. 어떤 사연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애착 티셔츠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정원이가 그 소희한테 조금 무뚝뚝하게 대하고 관계가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팔찌도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 그 가슴 속에는 소희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정이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표현을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표현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 계속 입고, 그러니까 본인이 입었던 옷을 입는다면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꼭 뭔가 더 보여주고 싶어서 했다라기보다는 정원이가 입었던 옷을 소희가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같은 옷을 입었어요. 네, 맞아요. 자기가 그렇게 입고 자는 옷을 상대한테 딱 내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애정이 밑바탕이 돼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 아까 한우연 배우님이 본인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감상이나 뭐 사소한 질문이라도 오픈 채팅방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보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가 저는 어떤 인간의 고통을 다루고 있는 영화는 너무나 많잖아요. 고통 자체를 들여다보는 영화가 아니라 사실은 타인의 고통을 다룰 때 그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 오히려 또 한 번의 가해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그 영화 뭐 미학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런 영화들을 보는데 이 영화는 보다 본질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통 자체를 응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상처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또 이 당사자는 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근데 그것이 때로는 원망일 때도 있고 때로는 아주 복진한 애정일 수도 있고 그 복합적인 결들이 하나하나 살아있어서 섬세하기도 섬세하지만 용감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도달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 영화는 조금 고통을 다루고 있지만 좀 다른 궤에 머물러 있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임대현 감독님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조금 적어왔는데요. 길게 적어오셨어요. 이제 이 영화 GV를 같이 이렇게 참석해달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는데 왜냐면 이 영화는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마주하고 또 타인에게 공유함으로써 스스로를 치유하는 길에 들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그 힘겨운 과정을 피의자 입장에 서서 들여다보고자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뭐랄까 남성들이 대부분의 어떤 성폭력 가해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 영화가 좀 비슷한 테마를 가진 다른 영화들과 좀 차별되는 점이 성폭력 피해자의 어떤 그 피해 경험을 묘사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 속으로 지금 파고들어서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상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들여다보는 데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사실 피해자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그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통력, 가해자보다도 오히려 피해자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여기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그런 문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고요. 네, 지금 이 과정을 사실 바라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몰입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배우분들의 힘이 되게 컸다고 생각했고요. 한우연 배우님의
사실 되게 어려운 연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분노나 어떤 상처를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뭐랄까 바깥으로 표출하는 연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섬세한 연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그런 면에서 참 제가 너무 몰입하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상이 저희 발표를 들으셨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숙제를 하나 끝내신 거죠? 이러고 집에 가실 거 아니죠? 이거 하나 딱 네, 하시고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GV 개봉 전에 GV를 뭐 이렇게 누군가와 할까 이런 고민들 상상을 해보면서 제 주변에 같은 동료가 많지는 또 않고 또 있더라도 그런 작품 세계나 이렇게 같은 이렇게 얘기를 나눴을 때 조금 맞는 지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임대영 감독님이랑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GV를 앞두고 부탁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많이 이제 곤란해 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계속 부탁드리니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적어오시는 게 진짜 섬세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그런 대화를 같이 나눠보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고 뭔가 느낀 감상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고민해보고 함께 대화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아까 말씀해주신 것들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그렇게 잘 이렇게 봐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떤 사회적인 통념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정원이를 힘들게 했고 그런 지점에 조금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다움이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피해자는 왜 힘들다고만 생각하고 피해자는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은연중에 갖고 있는 그런 시각들 어떤 그 피해자나 이렇게 아픔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상처가 너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지 너 괜찮니? 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말이지만 그게 오히려 10년간 정원이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정원이는 10년 동안 10년 내내 힘들었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힘들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같은 테마를 다루고 있는 다른 영화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를 관객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찍었는데 그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는 사실은 내용을 모르고 정보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봤을 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부터 우리가 정원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람의 일상을 만나는 것이니까 그때의 감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 사건을 알게 된 것 후에 우리조차 정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영화인 것 같은데 한우연 배우님은 이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물론 전에 전신격인 단편이 있었지만 이 정원이라는 사람의 어떤 표정 하나, 몸짓 하나에 관객들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감독님과 정원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누셨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를 하는 사람은 이 무엇을 만드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영화를 보시면 사건이 이제 초반에 알려지게 되면서 너무 이제 초반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정원이 계속 어두운 면만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근데 그 어두운 면을 그 예민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밸런스 조절을 굉장히 거기에 좀 많이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프를 그리면서 촬영 들어갈 이 장면 이전 그리고 그 이후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 밸런스 조절에 조금 많이 힘을 썼던 것 같아요. 네.
하실 때 뭔가 어떤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저도 그랬고 우연 씨도 그랬고 정말로 이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원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저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정말 겉으로만 딱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킬적으로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정원이가 정말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지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했고 사실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은 우리 씨, 목 씨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저는 어떤 큰 상황과 이 상황에서 정원이의 어떤 생각들은 이랬을 것 같다. 그러면 우연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또 혼자 이렇게 고민을 막 하시는 시간들이 현장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그런 말씀 한번 하셨는데 좀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정원이라는 역할에 몰입하게 많이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국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태도였던 것 같아요. 이 정원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태도를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알아가는 과정들 저희도 알지 못하잖아요. 실제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최대한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었죠. 석구 배우님이랑도 항상 현장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했던 게 거짓되게 하지 말자. 거짓말 하지 않고 이제 좀 진실되게 해보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임태원 감독님도 아까 한혜연 배우님의 연기가 어려운 연기였고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이 생각나시나요? 네, 아까 그 한우연 배우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프를 같이 그렸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그래프가 대화의 그래프인가요? 아니면 종이에 진짜 그 그래프를 그려서 이 씬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 씬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셨는데 그 연출 방식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실제로 그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감정을 어디서 딱 표출하는 게 저희 영화에서는 그 휴게소씬에서 결국에는 이제 억누르 왔다는 감정이 딱 터지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에 몰입이 안 된 상태로 좀 빠져나와서 봤을 때는 정원이의 감정이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렇지만 만약에 몰입해서 본다면 정원이의 감정이 서서히 좀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 배우들과 이제 전석호 배우도 그렇고 우연 씨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매 씬을 촬영할 때마다 계속 언급을 했죠. 이 씬이 이 전체에서 어디에 있고 이 전에는 우리가 앞서서는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기억하시죠? 하면서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드러난다든지 조금 더 감정을 눌러달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 앞뒤의 어떤 흐름, 계속 그 흐름, 감정의 어떤 흐름을 계속 많이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요청드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사실 저는 말로 하니까 쉽지 배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감각적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뭐 대사를 막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두 분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디렉팅을 했을 때 잘 소화를 좀 해주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장면에서 정원이 그 운전석에서 자기 어렸을 때 사진을 발견하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감정이 뭔가 고양된 부분이 있었는데 한우연 배우님은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사진을 봤을 때의 느낌이나 감정? 그게 고등학교 때 사실 우선 먼저 하시는 수 있어요? 제 생각을 좀 그 사진은 결국에는 소희에 대한 연상이었거든요. 그 사진을 봤을 때 소희가 이제 시험을 받고 딱 그 같은 나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소희가
내 잘못이다, 내가 꾀병을 부렸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정원이한테는 정말 큰 아픔으로 이렇게 탁 박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렇게 졸업사진을 봤을 때 소희도 그 나이인데 자기가 그 졸업사진 때부터 지금 10년 가까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소희도 앞으로의 10년이 마치 자기처럼 이렇게 이 상처를 씻어내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원이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넣었던 것이고 여기 이제 덧붙여서 그 사진을 발견을 하는 게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사진을 발견을 하는데 되게 사실 그 상황에 정확히는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이었을 것 같아요. 온갖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특히나 이제 집을 내려가는 길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심리 상태로 어떤 자원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내려가는 게 맞나 이건? 네, 그렇죠. 사실 이 감정이라는 게 뭐 하나에 꽂혀서 이렇게 터지는 것보다는 그간 쌓아왔던 것들을 그런 복잡한 것들에 의해서 터질 수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수영 강사라는 직업을 택하신 것도 굉장히 큰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직업 중에 수영 강사를 택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동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했고 2점이라고 써주신 분께서는 비와 함께 영화가 시작되고 영화 중간중간에 또 비가 오고 정원은 수영장에서 일을 하고 영화 끝에도 바다 보러 가자고 얘기하는데 물에 감독님이 의도하신 부분이 담겨 있는지 여쭤보셨어요. 비라는 것이 영화 전반에 걸쳐서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견하고 비를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연의 우연적인 측면을 이 영화에 갑작스럽게 닥쳐온 사건 그리고 어느 순간 가만히 일상을 살다가도 그냥 갑자기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 과거의 어떤 기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은유하고 싶어서 그 갑자기 내리는 비로 설정을 하였고 그래서 영화 초반에 보면은 정원과 상우가 비를 맞으면서 들어와요. 그런 것이 이 갑작스럽게 닥칠 앞으로의 어떤 사건을 좀 예견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그 일상 속에서도 계속 떠오르는 기억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우에게도 이 사건이 단순히 상우가 곁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상우도 또 하나의 상처를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그때 아내에게 잘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왜 그때 경찰서에서 키를 던져주고 혼자 갔을까 정말 내가 너무 못난 사람인 것 같다 내가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서 뭐 이렇게 좀 용기 없는 행동들을 했지만 이후에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게 또 다른 상우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우한테도 비를 맞는 장면들을 넣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그렇게 내리는 비를 통해서 사건이나 안 좋은 기억들이 몰려오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우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우산 쓰는 장면까지 이렇게 같이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라는 것이 영화 전반에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었고 또 직업이 수영 강사와 목수 이렇게 다 되면서 전반적으로 뭔가 자연적인 요소들이 영화에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 강사로 선택한 거는 맨 처음에는 이 정원이라는 인물한테 굉장히 동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겉으로 드러났을 때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감정을 세게 표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정원이의 내면은 정말 거대한 파도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속마음까지도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뭔가 태풍이 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좀
좀 동적인 직업들 그런 것들로 좀 내부적으로 표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수영장 장면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정원이 뭐 팔찌를 주우려고 하다가 물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때 동료 강사가 구해줄 때 위아래를 전복시킨 모습으로 보여주잖아요. 그 의도는 무엇일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좀 원래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다가 나중에 좀 더 뭔가 누가 이렇게 잡아 끄는 느낌이 더 확실하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거를 이제 바꿔서 한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대사에도 드러나는데 거기 뭐 누군가가 막 이렇게 잡아 끄는 느낌이 든다더라라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정원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허우적대면서 막 이렇게 내 키보다 분명 낮은 때 허우적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수영을 못하니까 이 심리적 갖고 있는 불안감 때문에 허우적거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불안감을 정원이가 갖고 있는 그런 불안과 공포라는 측면 과거에 일어졌던 사건 그 당시에 정원이 갖고 있던 그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이 사실은 정원이가 휴게소에서도 고백을 하지만 너무 무서웠다고 근데 이제 그런 감정이 아직까지도 한켠에 남아있었고 그것이 사실 정원이가 너무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 아직까지도 나는 그때 그 두려웠던 감정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물에 버티는 장면을 2회, 3회를 한 것이 정원이가 그래도 좀 단단하게 좀 이겨보고자 하는 어떤 모습들을 좀 넣어보고 싶어서 사실은 정원이와 똑같은 비슷한 피해를 입진 않았어도 유사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바다 관객님께서 정원이에게 괜찮다고 아무 잘못 없다고 얘기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정원이가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말을 하는 항변하듯이 하는 장면이나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그 과거에 나무한테도 이야기 못했지만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불행하게만 살진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해자다움 그 시선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깨주는 동시에 본인은 괜찮다고 느꼈지만 괜찮지 않았을 거라는 게 느껴져서 좀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말을 하고 하지 않고가 뭐 그리 중요한가 느끼실 수도 있지만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 아픔과 외로움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그런 대사들에서 많은 감정들을 느꼈던 영화고요. 느낌표님께서 한우연 배우님의 단편 여름밤을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오늘 이 영화까지 보고 나니 캐릭터의 감정을 굉장히 단단하게 품고 있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감독님께서 정원 역을 캐스팅할 때 한우연 배우님의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여름밤을 최근에 또 보고 왔습니다. 한우연 배우님을 보기 위해서. 근데 약간 느낌이 그 영화에서 비슷하게 연장선상으로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좀 고단하고 힘든 상황이 놓여 있는데 씩씩하고 되게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그 이면에 찰랑찰랑 정이 깔려 있고 좀 신데렐라 같기도 하고 되게 혼자 강인하게 이겨내 보려고 하는 느낌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인상들을 받았거든요. 감독님은 무엇을 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한혜연 배우를 처음 본 게 그 리얼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정말 그 해에 나온 거의 모든 단편 영화들을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찾아내기 위해서 사람을, 그 배우를. 근데 여름밤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사실 리얼과 어울릴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 배우 자체가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대사를 하는 목소리의 톤이라던가 그리고 뭐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선호하는 그런 외모 그러니까 저는 좀 너무 이렇게 날카로운 인상보다는 좀 부드러운 인상을 좋아하는데 그래야 좀 다양하게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모습들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제가 긴가민가 했냐면 여름밤은 취업준비생이었고 그 리얼에서는
아기가 있는 이렇게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의 어떤 간극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처음에는 조금 고민이 있었지만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실물을 이제 마스크 때문에 제대로 보지는 못하시지만 어쨌든 딱 보면은 뭔가 이 배우가 갖고 있는 그 강한 에너지가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리얼을 할 때 바로 같이 함께 합시다 하고 했었고, 그리고 나서도 비밀의 정원까지 함께 하게 된 것은 당연히 이제 미열에서의 보여줬던 그런 연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아있었고, 또 처음부터 비밀의 정원 시나리오를 쓸 때 그 우현 씨의 그 연기할 때 디테일이 있어요. 대사를 하거나 뭐 움직일 때나 이런 것들을 제가 기억하면서 대사를 쓰고 행동을 묘사하고 시나리오 과정 안에서 그랬기 때문에 뭔가 이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좀 자연스럽게 그냥 우현 씨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했어요. 굉장히 운명적으로, 직관적으로 이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막상 촬영을 해보니 내 판단이 맞았다라는 확신이 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까지 같이 하셨을 텐데 그게 들으면 뭐 쉽게 느껴지지만 사실 되게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캐스팅이라는 게. 그리고 특히 장편 같은 경우는 한번 캐스팅에 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면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작업이고, 임대영 감독님은 캐스팅 하실 때 저렇게 직관적으로 확신이 드는 경우들이 있으셨어요? 저도 집에 가기 위해서 마이크를 오늘 주로 얘기를 저도 들으려고 했었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왕왕. 그런데 이제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캐스팅을 할 때 만약에 배우가 수영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미리 알고 계셨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저도 수영장 씬들을 연출을 해봤는데 정말 집중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물이 있는 곳에서 에너지가 좀 바깥으로 나가고 말도 제대로 그 배우한테 안 가고 퍼져요. 그래서 크게 말해야 되고, 그리고 스태프들도 뭔가 이렇게 기운이 안 모아지고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수영장 씬들이 되게 연출하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서 되게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저는 봤는데 미리 그런 부분들을 사실 또 배우가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 계셨었는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다 쓰고 초를 다 쓰고 직업이 수영 강사인데 수영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해야겠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원래 그러면 수영을 많이 해본 적은 없으신 네, 수영을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밀의 정원을 촬영을 이제 앞두고 있다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해외에 있었어요. 해외에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그 동남아 쪽에 있었거든요. 수영? 사실은 수영 배워본 적은 없었지만 수영장이나 바다 수영 이런 거는 할 수는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김에 야생에서 한번 혼자 독학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바다 수영을 막 겁나게 했었죠. 사실은 운명적이네요. 네. 하필 동남아에 있어서. 네. 그 관객 1님께서 시나리오 집필 초기와 현재 개봉된 영화 버전을 비교했을 때 바뀐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그 전신격이었던 리얼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는데 그때는 아기가 있는 세대기였다라고 설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정의 변화들이나 어떤 다른 요소들이 또 있었는지 변화한. 그 단편에서는 사실 저는 단편 미열과 비밀의 정원이 굉장히 다른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찍게 된 것이고, 비슷하고 같은 영화라면 굳이 러닝타임을 늘려서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열에 있던 이제 아기가 이제 없어진 이유는
미열에서는 두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라서 아기가 있었을 때 긴장감이 굉장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플롯 안에서도 아기가 아픈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은유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비밀의 정원으로 넘어왔을 때는 아기가 있으면 일단 아기를 계속 해결을 해줘야 돼요. 아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누가 돌봐줘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정원이와 그리고 그 주변의 가족들 캐릭터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 가족 구성원들과 정원이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아기는 사라졌고, 시나리오 집필 초기랑 지금 결과물은 직업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바뀐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결과물로 바뀐 것들은 엔딩 같은 경우가 좀 바뀐 것이고, 네, 크게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바뀐 게 있다면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 집필 초기에는 그 이모랑 이모부 캐릭터가 조금 옅었고 비중이 조금 더 낮았어요. 그런데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캐릭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소화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정원과 상호와 이제 이 위주의 어떤 그 서사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캐스팅을 염두에 두기 시작하면서 그 유재명 선배님께 시나리오를 보내기 직전에 이모부 캐릭터를 딱 써 내려갔어요. 상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캐릭터 완성이 되고, 또 염혜란 선배님께 시나리오 보내기 직전에 이모 캐릭터를 혜란 선배님에 맞춰서 좀 더 이렇게 더 분량이라든지 아니면 역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 이모랑 이모부 캐릭터가 굉장히 또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이 영화 전반에 있는 것 같아요. 정원과 상우도 이 두 분을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조금 더 잘 써졌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옆에 임대현 감독님 계시지만 그 유재명 배우님이 나올 때 굉장히 선량하고 다정해 보이다가도 일순간 너무 위압적이고 무섭고 막 이런 긴장 상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재명 배우님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부인을 그렇게 두고 오냐고, 일하러 오냐고, 가라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 윤희에게에서도 한 몫을 하는 캐릭터였잖아요. 약간 지금의 이 상우 같은 남편을 관객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각자의 시선으로 해석하실 텐데, 윤희에게에서의 남편도 전 남편도 그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캐릭터였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이 여기서 누구를 막 일갈하고 있으니까 너무 전 재밌는 거예요. 연결되면서. 그래서 이 유재명 배우님이 맡으신 캐릭터나 뭐 상우라는 캐릭터를 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재명 배우님의 그 이미지만 딱 봤을 때는 뭐랄까 좀 무서운 인상? 말씀하신 대로 위압적인 느낌을 저도 받고, 그래서 딱 등장하셨을 때 캐릭터가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떤 캐릭터일까, 처음엔 사실 그런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뭐랄까 이미지는 그렇지만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되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전석호 배우님도 저는 사실 저희 학교 선배라서 되게 무서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남편도 이게 어떻게 갈까 이 캐릭터가. 근데 이 남성들이 뭐랄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어떤 그 무기력감, 그리고 뭔가 분노가 치밀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에서 오는 그런 자괴감, 이런 것들에 시달렸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섬세하게 그 배우분들께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재명 선배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비밀의 숲이나 이런 걸 다 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진 않았고 저는 사실 그냥 재명 선배님께 시나리오를 보내면서 캐릭터에 대한 수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우가 나이 들면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상우랑 비슷한 느낌의 어떤 좀 더 어른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재명 선배님이 그 역할에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부드러움과 또 유머러스함과 좀 강인한 모습 그걸 다 함께 갖고 계셔가지고 잘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첫인상은 그렇지만 저도 뭔가 만났을 때는 되게 젠틀한 사람 이렇게 이 말을 덧붙이시니까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됩니다. 젠틀하시다고요. 네, 첫인상만 그렇다. 근데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상우의 미래형이 어쩌면 지금 저 이모부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엄마와 이모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염혜란 선생님이 연기하신 그 이모 캐릭터가 상당히 다정하고 배려하고 따뜻한 캐릭터이지만 또 반면 상대적으로 엄마를 좀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은 이모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또 어떤 거리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와 정원의 감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겉으로는 반복하는 것처럼 드러나 있지만 더 깊은 애정 때문에 뒤틀려 버린 관계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우연 배우님도 또 누군가의 딸이시고 또 정원을 연기했기 때문에 엄마를 대하는 감정이 유독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영화에서요? 아니면 제 엄마? 아요. 제가 한번 이제 말을 꺼내기까지 생각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저를 낳아주시고 피가 이제 섞인 가족인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엄마와의 관계랑 그리고 정원의 엄마와의 관계도 비슷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집에 내려가서 엄마랑 대화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엄마랑 단둘이 앉아서. 근데 엄마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정원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수고했어, 잘했어 라고 이제 해주시는데 거기에 그 하나로 이제 끝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정원도 조금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엄마한테 괜히 말을 돌리면서 엄마 머리 염색 좀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족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네. 임대영 감독님도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엄마와 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매니에게서. 그래서 그런 또 영화를 만드신 감독으로서 이 영화 속 엄마와 딸의 풍경, 관계를 봤을 때 어떤 감상들을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저희 어머니와 제 동생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그 모녀 관계를 옆에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부자 관계와 다른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어떤 애증의 관계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고 볼 때 항상 이렇게 싸워요. 보면 저희 집에서 제 엄마랑 제 동생이 싸우는데 가끔 이렇게 말 한마디를 이렇게 같이 밥 먹다가 이렇게 던지실 때가 있는데 그때 동생이 막 갑자기 울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이제 가족이 계속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순간들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가족이 계속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이 모녀 관계도 좀 되게 저희 가족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 어머니와 제 동생. 네, 그런 감상으로 봐서 이렇게 뭔가 되게 특별한 저도 뭐 이렇게 특별한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이 영화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있었을 때 사실 진지하게 이렇게 마주 대면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오랫동안 엄마랑 떨어져 지내기도 했고 그간 또 오랫동안 안 봤기 때문에 어떤 엄마와의 어떤 그런 서툰 관계를 보여주면서 서먹서먹하지만 서로 위로를 건네고 그걸 또 받아들이고 그런 모녀 관계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오히려 약간 거리가 있는 관계는 그렇게 아름다운 말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너무나 서로 거리가 없고 너가 나 같고 내가 너 같은 그런 관계에서는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더 세련된 말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서로에게 오해가 쌓이고 상처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이대영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와 사이가 나쁜 거는 아닌데 그냥 왠지 모를 그 뗀뗀함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 엄마라는 캐릭터와 이모라는 캐릭터를 교류시켜서 이 영화에 이렇게 포함되게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엄마 하면은 떠오르는 게 어렸을 때 엄마가 막 혼내요. 엄마 막 혼내고 몇 대만 쓸래 이러고 혼내다가 그러면은 집에 방에서 풀주가 있으면은 똑똑하고 밥 먹어. 이게 저는 계속 뭔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게 그게 이제 어렸을 때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서로 서먹하고 어색하고 하지만 근데 또 이렇게 그냥 어깨 한번 두들겨주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삶을 또 이어나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보통의 가족 관계이지 않을까. 그리고 정원과 엄마라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정원이가 큰 용기를 낸 거죠. 집에 가족 쓰니까. 근데 뭐 어떤 막 계기가 있고 또 둘이 막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 나누고 뭐 부둥켜 울고 그러고 나서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작은 터치와 작은 대화가 두 사람의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았을까 이전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손미님께서 정원이라는 밝은 이름과 나무, 숲 등 자연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스스로 치유해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목이나 인물의 이름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어쩌면 이게 출발이 되는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마무리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정원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처음에 정할 때 그때는 제목이 집으로 가는 길 지금 영어 제목인데 웨이백홈으로 시작을 했어요. 웨이백홈이라고 지었던 거는 처음에 영화의 구조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전체 과정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출발을 했었는데 미열 때는 이름이 은주였는데 그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고 정원으로 교체를 한 이유는 정원이 갖고 있는 자연이 갖고 있는 스스로 치유하는 그 힘을 정원이한테 주고 싶었어요. 정원이가 뭔가 이렇게 힘들고 상처를 오랫동안 품고 있지만 분명 그 안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함과 힘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들을 이 영화의 전반에 걸쳐서 정말 스스로 용기 내서 그 나무를 밀어내고 앞으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정원이라는 좀 자연이 갖고 있는 어떤 푸르름과 그런 강인함과 생명력과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이라고 처음에 지었고 그 제목을 나중에 바꾸는 과정에서 고민 끝에 이제 비밀의 정원으로 했는데 비밀의 정원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단순히 어떤 뭐 비밀을 품고 있는 정원도 있겠지만 모두가 비밀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정원에 대한 사건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정말 그 사건의 비밀의 정원일 수도 있고 좀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까지 비밀의 정원으로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임대영 감독님은 아까 이렇게 많이 적어오신 거를 다 읽고 오늘 할 일을 다 완수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이 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셨는지. 네, 저도 영화를 잘 감상하고 이렇게 영화를 좋은 영화를 보면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출연한 배우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저도 관객으로서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문득 지금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부부가 이사를 가는데 9호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새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9호국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곁다린 얘기인데 9옥을 구옥에 들어가서 수선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부가 그 구옥을 점점 이렇게 채워나가고 뭔가 그 집을 계속 수선해 나가면서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이 기대되는 그런 감상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박수 주시니까 쑥스러우실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 구옥이 그 설정이 굉장히 좋았고 또 계속 짐을 정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를 가야 하니까 정말 짐이 많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고 자잘한 물건도 많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감각하면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정들도 굉장히 영화 맞닿으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감정을 표출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관객분들께서 인물들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들을, 복합적인 감정들을 좀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경찰서까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에 이사를 앞두고 있는 그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들, 그 안에서 또 뭔가 전화를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인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떤 일이 닥쳐도 그래도 우리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고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보통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면에 굉장히 힘든 복합적인 마음들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네. 그게 또 그 올리브색 티셔츠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배우님 마지막 얘기도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GV를 통해서 되게 많은 걸 얻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촬영 현장에서 정원이라는 인물을 계속 이제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무뎌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너무 익숙해질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자리를 빌어서 많은 감상이라든지 질문을 주셨을 때 되게 또 새록새록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많은 걸 얻고 가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길고 이제 자주 가졌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좀 네.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은 거를 얻고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것들이 다 이제 맞는 정답은 없지만 맞는 이제 생각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현 씨께서 이제 일정이 많기 때문에 이제 GV를 많이 이렇게 참석은 못하세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행운이신 수도 있고, 일단은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제 개봉을 했고,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 GV인데 사실 영화가 굉장히 작은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사실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실 GV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 한 시간이나 더 시간을 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좀 뭐 제대로 이렇게 듣고 싶은 말, 알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기도 해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아쉽기도 한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신 임대영 감독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아마 바쁘실 텐데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오늘 저희가 원래 그 전석호 배우가 있으면은 굉장한 그 유머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 많은 웃음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오늘 없잖아요. 근데 새로운 웃음 담당으로 이렇게 김혜리 정원 화이팅. 함께 해주셔가지고 분위기도 더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너무 역시 오늘 너무너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김현미 기자님도 처음 뵀는데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 영화가 어떤 어두운 상처, 오래된 상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어떤 성범죄 피해자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놉시스만 딱 봤을 때. 근데 저희 영화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치유의 어떤 과정을 밟아가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정원이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서 조금은 나아지는 것처럼 많은 관객분들께서 좀 작은 어떤 위로를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날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리고 감독님이 이 단편이 미열 때부터 하면 이 이야기를 거의 5년 정도를 품고 계셔왔다고 해요. 그래서 개봉을 하고 관객분들이 이렇게 만날 때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감독님이 자체 제작한 엽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거든요. 그것도 감독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섬세하고 세세한 감정을 다루고 있어서 이 40-50분의 대화로는 부족한 영화예요. 그 감정의 결들을 하나하나 건드리긴 힘들어요. 임대영 감독님도 계시고 또 게스트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감정들 하나하나를 사실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감독님이 뭘 하셨으면 좋겠냐면 인스타 라이브를 켜셔서 관객들과 정말 감독님이 혼자 딱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이 영화하고는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분한 어느 날 밤에. 네. 부담스러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